대입 시청자 동양철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양철간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선 동양철간이 오늘 점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동해 앞바다의 어떤 가스관 테마의 대장 역할을 현재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대감이 큰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어제 이제 리뷰를 해드렸을 때 뉴스가 나오자마자 정말 뭐 한 10분 만에 거의 상한가를 도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점상까지 찍게 됐네요.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으로는 뭐 사실 내일 뭐 어느 정도 갭이 뜰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내일 또 그 고문이 또 방한을 하고 그 회사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을 좀 키워주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기술적으로는 볼 게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울산 그 우리 석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이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 과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함께 좀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 그 석유 관련된 매장량 보고서를 쓴 이 회사 과연 믿을 만한가, 어떤 회사인가도 같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포항 석유 관련된 이슈를 함께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번에 석유와 가스가 처음 발견된 지역은 아니고요. 이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이슈가 되던 곳이긴 합니다. 자, 처음 이제 발견이 된 것은 1976년도 때 이 박정희 정권 때였죠. 이때 이제 영일만 이 석유를 처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당시에 있었던 국민들은 이제 TV를 보면서 정말 만세를 외칠 정도로 기뻐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된 게 기름이 원유가 결국에는 아니다라고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한번 이제 일단락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1998년도 이제 여기 동해 가스전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탐사 시추에 성공을 하게 된 이제 한국 최초의 가스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은 500만 톤 정도, 사실 뭐 크진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제 시추에 성공을 해서 2004년부터 해서 자, 11월부터 해서 1,000톤씩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2021년도까지 실제로 가스를 생산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생산시설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동해전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17년 동안 약 1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총 2조 6천억 정도가 달성이 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한 정부 수입이 뭐 한 4천억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한 450억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 개발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있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 때도 그렇고 2017년도 3월 달에 이 포항 공원 조성지에서 이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땅을 파다가 이 천연가스가 나와서 또 굴착기에 불을 붙은 사건이 한 차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보게 되면 이 불의 정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눈이 와도 여기에 이제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옛날부터 그랬듯이 결국에는 여기 포항 영일만 지역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게 여기 팔강구와 여기 요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에 발견된 거는 동해 가스전이고, 그래서 이 동해 가스전 대비해서 이번에 발견된 양이 한 300배 정도가 많다. 그래서 사업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망구조 도출 지역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망구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예상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상. 이게 이제 그 가스나 석유를 차갑기 전에 지진파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이 지층 모양을 짐작해서 여기 밑에 어느 정도 뭐 석유라든가 가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지진파를 쏴보니까 뭔가 좀 특이한 어떤 트랩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판단이 되면 여기가 유망구조 지역이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여기 이제 시추를 해서 정말 석유가 있는지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이제 작업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측에서는 시추를 통해서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이제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을 장담을 할 수 없는데 한 번 시추할 때마다 1,000억, 5번 하면 5천억이 들어가니까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가 어렵다 뭐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매장 보고서를 쓴 여기 회사가 도대체 어딘가 요거를 봤더만 이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요거를 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회사가 사실 소기업이에요. 종업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CEO가 이 미국 세대 최대 기업 중에 하나죠. 이 석유, 이 엑슨모빌의 당시 엄청나게 그 매장량을 하나 발견을 했었던 이 남미 광구의 이 시추 탐사를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다른 광구 역시 발견을 했던 인물이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도는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라고 해서 오는 11월, 뭐 12월부터 시추 탐사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신선한 재료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가 뭐 한 차례 이 가스를 캐낸 적은 있지만 또 산유국으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시장에서는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올해 말까지 일단은 이러한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관련주들이 재료가 일정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말쯤 되면 뭐 이와 관련된 어느 정도 매장량이 있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점상을 가서 뭐 기술적으로 분석할 게 짜잘실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갭이 뜨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보통 3연상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좀 뭐 10%, 20% 갭이 떠서 뭐 그 위에서 거래를 하다가 좀 차익 실현의 매물에 밀리고 뭐 이러한 현상들이 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 또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내일 뵐게요.